네, 안녕하세요. 에이다 원입니다. 금일 5월 1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 미국 크립토 스토어 선언, SEC, CFTC, 수장 동시, 친 크립토 전환, 클래리텍트 레드존, 일본 엔화 시장 개입 확인, 고 유가 박스권,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온체인, 그리고 중요한 크립토 소식들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뉴스 NYT부터 볼게요. 트럼프 이러한 봉쇄가 중국 방문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크게 났습니다. 5월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면 이러한 전쟁의 경제적 파장이 핵심 의제가 될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전쟁을 보는 걸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겠죠. 협상 결과에 따라 유가랑 관세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나스닥이 4월 기준 2020년 이후 최고의 달을 기록했다라고 크게 다뤘습니다. 구글이랑 캐터필러가 주도했고 동시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 관련해서 의회를 우회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행정부 권한 남용 리스크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 실적 호조가 크게 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부품 부족에도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빅테크 실적 시즌이 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일본 엔화 시장 개입도 크게 다뤘습니다. 달러 엔이 마이너스 3.1%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압력으로 직결되는 거죠. 달러 약세가 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랑 금의 상방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달러 인덱스랑 골드가 이따 차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스라엘이 UAE에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긴급 배치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 방어용인데 중동 금비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FT도 미국 증시가 4월 기준 2020년 이후 최고의 달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은 헤그세스가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위험하게 과장했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게 크게 나왔습니다. 전쟁 성과를 부풀렸다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보면 전쟁 내러티브와 실제 사회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괴리가 클수록 안전자산 수요가 분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심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자산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합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27,800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다이버전스와 데드크로스, 안 좋은 시그널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며 신규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강세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되돌림이 나와서 단기 눌림에 따라가느냐 지금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신고가 영역에서 제가 받았던 저항 구간에 도달하고 현재 음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망치형으로 마감을 하고 있으며 이게 조정의 시작인지 단순 되돌림인지 또는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작은 횡보일지 지켜봐야 되며 되돌림이라면 6,400까지 지지 구간을 체크하면서 그 부근에서 개별주 테마를 따라잡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단기 저항이랑 단기 지지를 보면 SR 플립 기준 109, 102달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 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결은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저는 위에서 숏을 대기하고 지지받으면 롱도 준비하는 양방향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현재 4,630달러이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반등이 지속이 되려면 4,800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더 단기적으로 4,700이 중요한 저항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현재 4,100에서 홀드를 보유 중이며 지금 이 구간에서 방향이 더 내려온다면 디스카운트 존에서 추가 매수 위주로 갈지 아니면 저항 구간에서 숏을 잡을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화 개입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죠. 달러 약세가 가속이 되면 금도 상방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라서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을 보면 10년물 4.3%, 30년물 4.9%, 5년물은 4%, 2년물은 3.8%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2년물이 마이너스 2% 가장 크게 빠졌는데 어제 채권이 단기물 중심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일본 엔화 개입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자금이 미 국채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 확인이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98, 0.89%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전 음봉이 워낙 강력해서 쉽게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그 관점대로 재차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98 지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 핵심은 97 이탈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97을 깨주면 달러 약세 가속 구조가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이랑
금의 상방 트리거가 되어주겠죠. 엔화 개입이 촉매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랑 미치결을 보면은 어제랑 크게 달라질 게 없는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더 단기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구조가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은 76,267달러 0.14% 하락했고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I가 전일이랑 거의 보합 수준인데 가격도 움직이지 않고 미채결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방향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시그널이 따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체크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현재가 76,200달러에서 하방으로 74,000, 그리고 상방으로는 77,000, 이 구간에 숏과 롱이 물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횡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므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펀딩비는 전 거래소 숏 우위로 다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비용을 받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숏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급등하면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CBD를 보면은 갈색 고래가 다시 한번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물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매수벽을 세워놓고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상승 위주 관점을 지지하는 것 중 하나라고 보면 좋겠죠. 빨간 고래랑 보라색 고래 역시나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거래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움직임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집계되고 나서 텔레그램에 따로 시황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뉴스를 보면 SEC 의장 폴 레킨스가 오늘은 SEC의 새로운 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10년을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에 직접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집행 규제 종료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코인 프로젝트들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고, 기관들이 SEC 두려움 없이 크립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은 이제 크립토의 세계 수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SEC랑 CFTC 두 규제기관 수장이 같은 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정책 방향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비트코인을 파워투사 도구라고 공개 지지했습니다. 국방부 수장이 비트코인을 국력투사 수단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 그만큼 미 정부가 전략적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이겠죠. 비트와이즈 CIO는 이런 흐름을 받아서 기관 채택이 가속되고 있다. ETF랑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도적 환경이 거쳐지면서 이 가속이 더 빨라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클래리텍트 상황을 살펴볼게요. 팀 스콧 상원의원이 레드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월 마크업, 6월, 7월 본회의 표결이 목표라고 말했으며, 그동안 은행이 560억 원 로비를 했지만 실패했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번 저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민주당도 트럼프 크립토 이해충돌 문제로 반대했지만 결국 294명 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정치윤리 규정이라는 마지막 장벽 하나만 남은 상황이죠. 그 다음은 일본 엔화 시장 기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달러엔이 마이너스 3% 급락을 했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압력을 연결시키고 있죠. 달러 약세 구조가 고착이 되면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주의가 필요하겠지만 고인 금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엔달러 추이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며, 일본 당국이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계속해서 좁히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의 공포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어렵겠지만 위험한 부근까지 가기 전이라면 달러 약세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상승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미국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인 600만 배럴 1을 달성했습니다. 공급 증가 요인이어서 유가 상방 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봉쇄 공급 차질과 상쇄되는 구조이죠. 미국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2.6%가 수중 대출이고 평균 할부가 932달러입니다. 실물 경기 하방 신호인데,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솔라나 파운데이션이랑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가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크립토 제도화 가속 신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결론을 보면 상방 시나리오는 달러 인덱스 97 이탈이 확정되면 달러 약세 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랑 금이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5월 마크업이 통과되면 크립토 최대 입법으로 기관 자금 대규모 유입이 시작될 수 있고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전환 확인되거나 엔화 개입이 지속돼서 달러 약세 구조가 고착이 되면 위험자산 전반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27,800 돌파 안착하는지 지켜봐야겠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다시 한번 109달러 돌파, 인플레 재점화, 연준 인하 불가 구조 심화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다이버전스와 데드크로스 확정 시그널이 나는지도 팔로우업 해야겠죠. 비트코인은 75,000달러가 이탈이 되면 73,000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정치 윤리 장벽 돌파 실패 시 입법 지연 실망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되며 자동차 연체율 악화 지속이 된다면 실물 경기 둔화, 위험자산 동반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5가지로 보면 되겠으며 종합을 하면 장기적으로 SEC, CFTC 동시 신크립토 선언과 클래리티 액트 법안까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외부 요인과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각자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